자, X축은 원자번호인데 이 원자번호는 이주기 원소들의 원자번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튬부터 니온까지겠죠. 그렇죠? 리튬부터 니온까지 있는 어떤 애들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자번호, 순차적 원자번호 상태에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변하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변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어떤 원자번호와 해당 원소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왜 그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막 두 눈 크게 뜨고 코끼리를 전체를 다 보면 이게 코끼리인지 알 수 있잖아. 뭐 코끼리 알 수 있잖아. 근데 그 코끼리를 눈을 감고 예를 들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게 코끼리인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 딱 감고 코끼리 코만 만지게 코끼리인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옛날 우화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종류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것 같다 싶거든요. 근데 이 전체에서 일부만 딱 자른 거예요. 일부만 딱 잘라가지고 이걸로부터 전체를 재구성하라는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으로부터 역으로 전자 배치를 역추적해가지고는 해당 원소가 누구인지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 매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난감하다라는 게 내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내가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헷갈려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려 찾는 게 내가 볼 때는 훨 속편하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주기원소잖아. 그럼 이주기원소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린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한번 역전되는 구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역전되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 아니면 여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역전되는 구간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증가하는 구간. 그러면 역전되는 구간이 있지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어디서는 증가하다가 역전되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역전되는 구간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예쁘게 증가하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호라 여기에 있는 요 경향성, 이게 이주기에서 여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 경향성이 여기에서 여기를 뜻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 일부를 따다가 저렇게 그려놓은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6, 7, 8, 9번을 얘기하는 거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얘기하느냐? 얘는 탄소, 그 다음에 탄소 다음에 질소, 산소, 플러린. 알겠죠? 그럼 원자번호 각각 몇 번이에요? 6번, 7번, 8번, 9번.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원자번호 N이 6번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오히려 문제풀이가 쉽게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외우자.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거기 그럼 거기 1, 2, 3, 4, 5번 보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걸요? 선택지를 고르는 게? 혹시 그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뭐 특별히 뭐 설명해봤으면 좋겠는 거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냥 없을 거예요. 뭐 1번 뭐 N번 원자는 2p 오비탈 전자를 갖지 않는다. 뭐 N번이 뭐 탄소인데 탄소 2p 오비탈 전자 있잖아요. 1번 아웃. 2번 최외곽 전자 유효액 전화. 자, 최외곽 전자 유효액 전화는 기본적으로 뭐가 크면은 뭐가 커져요? 원자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화가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n-1번 원자가 n번 원자보다 작다. 뭐 2번이 맞는 거죠. 무슨 말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답만 고르자고 하면 그냥 2번이네. 왜냐면 같은 주기잖아요. 같은 주기면 원자번호 크면은 그 뭐냐면은 유효액 전화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n이 뭐고 어떤 원산인지 몰라도 2번은 당연한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주어진 문제와 무관하게 2번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2번이 맞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답만 고르자고 하면 별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저런 걸 인덱싱 할 때 저 그림을 좀 외워보자 이런 뜻입니다. 원자 반지름을 물었습니다. n 플러스 1번하고 n 플러스 2번. 자, 원자 반지름 n 플러스 1번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질소고 산소죠? 자, 원자 반지름은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혹은 누가 더 작아요? 얘가 크고 얘가 작죠? 이유는? 전자 껍질은 같은데 유협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사이즈가 작아지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3번, 5번. 자, 3번 여기 있고 3번이 플로린이잖아요. n 플러스 3번이 플로린인데 n 플러스 5번이 누가 됐건 전기음성도는 누가 1등이에요? 네, 플로린이 1등이니까 4번도 틀렸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1차 이온화 에너지 4번하고 5번 비교하래요. 자, n 플러스 4번 누구죠? n 플러스 4번은 니온이잖아요. 그럼 니온 n 플러스 4번. 그 다음에 n 플러스 5번 누구예요? 소디움이죠? 자,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작은 녀석이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금방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지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 논리 구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답. 자, 그 다음 어떤 걸 해볼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은근히 많이 내는 것 같던데 47페이지 찾았어요. 47페이지? 47페이지 찾았어요. 47페이지? 47페이지에 연속문제 27 있죠? 47페이지 연속문제 27.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요거 47페이지 연속문제 27 찾았습니까?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어서오세요. 스고이.